CTS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먼 얘기가 아니라 10년 후 곧 우리 자녀들의 15년 후면 다음 세대입니다. 세월이 빠르지요?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자율성을 키우고 어떻게 그 존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밝게 씩씩하게 키워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자, 우리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러죠? 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제까지도 그렇게 밝고 뭐 엄마 아빠 하고 따라오던 아주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러던 아이가 언제부턴가 화를 불끈불끈 내고 문을 잠가 걸고 아주 지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유 없는 짜증을 낼 때 우리는 당황스럽고 도대체 얘가 왜 이럴까 그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춘기 자녀를 잘 통과하려면 먼저는 얘들이 도대체 왜 그러나 얘들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은 똑똑똑 너의 마음을 좀 보여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길래 저렇게 짜증을 내고 말을 안 하고 화를 내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사춘기는 이제 어린 아이에서 짓단에는 성인이 되어가는 요 중간 과정이니까 자기들도 혼돈스럽고 부모도 혼돈스럽고 뭐 이런 시기인데요. 여러분이 아마 누에 꽃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에가 그 속에 아주 딱딱한 껍질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나비가 되려면 그걸 뚫고 나오려면 몸부림을 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몸부림을 칠 때 도와주려고 너무 안쓰러워서 위에 가위로 살짝 구멍을 뚫어주면 쉽게 나온대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나온 나비는 날지를 못해서 얼마 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몸부림치는 그 레슬링이 걔네들한테는 필요한 거죠. 그걸 통해서 애들이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이제 어린이 되면서 집단의 어른이 된다고 저렇게 때로는 아주 반항도 하고 분노도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기다려주고 기다려줘야지 그거를 그냥 너 왜 그러냐 이렇게 급하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 배운 것 중에 과잉보호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빨리 그 사춘기를 안 겪도록 빨리 쉬운 방법을 제공해주면 안 되고 고민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고민하고 그들이 자기를 찾아 나가도록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고 그 대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잔소리는 일생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도 참 속이 썩어요. 제가 왜 저러나. 그렇더라도 얘가 지금 어른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기다려주면서 우리는 이제 마치 안전벨트를 탁 매는 거야. 부모는 얘가 막 짜증내고 이래도 우리는 탁 안정감을 가지고 네가 크느라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얘는 통과하게 돼 있어요. 우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통과하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유 없는 반항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도대체 얘네들의 마음, 사춘기의 마음, 얘들이 뭘 원하는 걸까 도대체. 이것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춘기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참 불안하고 두렵고 열등감과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자, 이때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존재인가 가치로운 존재인가 다시 말하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얘네들이 지금 자기는 반항을 하고 있지만 사랑받고 싶다. 근데 어떤 사랑이냐? 특히 조건
없는 사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조건 없는 사랑. 얘들이 막 반항할 때 제일 양약이 되는 거는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천만 걸 줘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다. 성적 안 떨어져 본 사람이 어딨냐.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넌 잘 되게 돼 있다. 야,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데 성적을 네가 잘 받아서가 아니라 잘 받던 못 받던 엄마는 널 사랑한다. 아빠는 널 사랑한다. 너는 우리 집의 보물이다. 여러분 이 말보다 더 이 사춘기를 통과할 때 얘네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막 흔들리다가도 아, 나는 사랑받는 존재고 가치로운 존재고 그래서 정말 그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여러분 자녀의 중학생, 고등학생. 마음에 안 들죠? 진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이고 우리 보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핸드폰에다가 딸을 공주라고 입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 전화 오면 어이 우리 공주 이렇게 하니까 얘가 사춘기 때 막 이러다가도 공주라는데 이게 양약이죠. 얼마나 중요해. 이럴 때일수록 해야 돼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어려운 게 아니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한다. 소중하다. 보물이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넌 잘 되게 돼 있다. 괜찮다. 이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괜찮다. 반항할 때 괜찮다. 보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특히 이 10대는요. 사실 엄마보다도요. 사실은 아빠가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을 한번 머리 생각해 보세요. 애가 막 여드름은 나고 뭐 반항을 하고 막 키는 이렇게 크고 막 그런 애가 아버지가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 버티면서 이 아들을 보면서 속으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겉으로는 탁 쳐다보면서 등 탁탁 두드리면서 어이구 우리 보물 괜찮아.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사랑한다. 뭐 이런 그림을 한번 본다면 그럴 때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그 사랑, 든든한 사랑. 얘가 좀 삐뚤어 나갈래다가도 못 나가 그런 경우는. 근데 이 부모들이 그걸 모르고 제가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뼈빠지게 돈 벌어서 갖다 줬는데 저게 도대체 왜 저러냐 말이야. 우리 때는 뭐 옛날에 돈 벌어가면서 공부했는데 뭐 이게 일생에 도움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이해해 줘야 돼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너는 귀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고 가치로운 존재다. 그래서 우리 10대 애들한테는 이 부모의 롤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다 아는 얘기지만 얘네들은요 너무 열등감에 시달려 있어요. 10대 치고 열등감 안 가진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 열등감. 뚱뚱해서 열등감, 말라서 열등감, 얼굴이 작아서 열등감, 얼굴이 커서 열등감, 눈이 너무 커서 열등감, 눈이 작아서 열등감. 뭐 그렇게 열등감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나는 가망 없다. 아우 애들이 그렇게 그런 나는 쓸모 없다. 나는 가망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청소년 상담원이라는 국가에서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이버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청소년 아이들이 그 공간에다가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내 아이가 지 엄마 아버지한테 말 못하고 그 공간에다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그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자기는 너무 열등하고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쓸모없고 뭐 친구들도 안 좋아하고 누구도 안 좋아하고 자기는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열등감에 그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담 선생님이 아니다, 너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지만 그 상담 선생님이 해주는 말, 그 말에 얘네들이 얼마나 격려를 받을까. 근데 사실은 옆에 부모가 해주는 게 제일 좋고 사실은 선생님이 해주면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중학교 애들한테 니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야. 정말 어느 누구도 서로 비교하지 마라. 이러면서 애들한테 막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바쁘신가 봐. 그러지를 못해. 그러니 집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칭찬을 해야 돼. 인정. 그래서 인정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말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했다. 잘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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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다 뭘 붙이지 말라고? 근데 이걸 붙이지 말라고. 잘했다. 근데 누구는 더 잘했다더라. 근데 지금 잘한 거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이 동네 잘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근데가 붙으면 칭찬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정말 그냥 지금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근데 제가 예를 드는 것 중에 이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어떤 학생이 저한테 글을 썼는데 우리 아버지는 두 얼굴을 갖고 계시다. 큰아들인 나를 보는 얼굴과 밑에 여동생을 보는 얼굴이 다르시다. 여동생은 10번 못하다 한 번만 잘해도 잘했다고 하시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못마땅해 하시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도무지 인정을 안 하신다. 자기가 너무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어느 날 애써 공부를 해서 그날은 성적이 팍 올랐다고. 그래서 아빠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달려나가서 성적 받았는데요. 이번에 많이 뛰어올랐어요. 하고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러고 보다가 휙 던지면서 야 임마 너 이 성적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해. 너만 보면 걱정이다. 그때 얘가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 순간 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왔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공부 안 하겠다고. 그때서부터 나는 아빠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애들은 이유 없는 반항이 아니에요. 내 딴에 애를 썼는데 계속 더 잘해라 더 잘해라. 근데 그거 잘한 거 아니다. 애들이 어떻게 반항을 하네요. 나래도 반항하겠다. 정말 10대에는 얘들이 정말 성적이 떨어져서 어떻게 그럴 때일수록 길게 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잘 될 거다. 그만하면 잘했다. 그러면서 가장 양약이 되는 말은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이 자랑스럽다. 얼마나 좋아요. 한번 해봐요.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뭐 영어로는 I'm so proud of you. 이럴 때요. 정말 내가 자랑스럽지 않은데 나를 자랑스럽다고 하니까 막 애들이 이 10대에요. 너무 자기 모습이 막 자격 미달이고 나는 아빠의 마음에 들 수도 없고 엄마의 마음에 들 수도 없고 뭔가 나는 누구보다도 못하고 막 이런 열등감에 시달리는데 이 집이라는 게 뭐예요? 집이 완전히 그냥 힘들면 들어와서 충전받고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유소에 가서 기름이 없으면 가서 기름 채우고 기름이 꽉 차면 일산도 가고 분당도 가고 또 기름 없으면 마치 부모는 얘가 나가서 힘들어요. 얘네들 학교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0대에 막 친구들한테 또 선생님한테 또 뭐 성적 때문에 막 시달리고 그런 아이들이 힘들어서 집에 들어오면 얘 채워줘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아까 너는 가치로운 존재다. 사랑한다. 두 번째는 자랑스럽다. 잘했다. 정말 너는 잘할 거야. 이렇게 할 때 얘가 부모한테 인정받을 때
얘는 다시 여기 이 마음이 꽉 차서 세상에 나가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들이 막 학교에서 그냥 굉장한 왕따를 당했대요. 그래서 막 집에 와도 이렇게 손을 부들부들 떨고 막 학교를 나가려고 그러면 얘가 완전히 밥을 못 먹고 패닉이 돼갖고 막 이러고 가고 그래갖고 뭐 정신신경과를 가봐도 안 되고 얘가 막 학교에서 그 친구들 나쁜 친구들이 그럴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러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어머니가 이거를 듣고 그냥 걔한테 너는 10,000,000 불 주고도 바꿀 수 없어. 네가 우리 집의 보물이야. 너는 가치로운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사랑해. 너는 자랑스러워하고 계속 얘기해주고 문자 보내고 막 써주고 막 그냥 책상에다 써주고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얘가 엄마, 아빠, 나 다시 해볼 거예요. 그러고 가가지고 친구들이 막 또 자기를 놀릴 때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자랑스러운 존재야. 나는 우리 집의 보물 같은 존재야. 나한테 함부로 그러죠. 속은 막 떨리는데 자랑스러운 존재야. 막 그랬대요. 근데 깜짝 놀랐대요. 친구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다음부터 안 괴롭히더래요. 얘가 집에 가지고 힘이 나가지고 그다음부터 더 힘이 나가지고 그다음부터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우리 학교에 그런 애들 많아. 지금 왕따 당해서 완전히 기죽은 애들 많아. 나 걔네들한테 가가지고 니들 그럴 거 없어. 너 자랑스러운 존재야. 네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몰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너는 가치로운 존재야. 막 얘기해 줄 거야. 나 걔네들을 도와줄 거야. 여러분 10대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존재지만 사실은 조금만 도와주면 또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또 사실은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고 학교 선생님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부모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의 격려를 또 필요로 하죠. 그래서 교회의 중고등부 교사는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제일 청소년 심리도 배우고 제일 사랑을 할 줄 알고 제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아주 전문적인 사람을 중고등부로 보내야 돼요. 그 중고등부 선생님이 주일학교 왔을 때 야, 괜찮아. 나도 옛날에 힘들었는데 잘 될 거야. 그 말 한마디 해줄 때 얼마나 얘가 힘을 얻겠어요. 근데 10대를 놓치면 큰일 나요. 10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알잖아요. 지금 10대.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그 아이한테 정말 사랑을 충족시켜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어린애 취급을 하면 안 돼.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어린애 같은데 중학교. 얘네 사춘기의 특징은 나는 어린애가 아니다 이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어리잖아 아직. 얘네들 제일 듣기 싫으니까 조그만 게 뭘 알아? 니까짓 게 뭐 알아? 공부나 이 소리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인식이 우리나라는 뭐 18세라고 그러긴 하는데 유태인들은 13세예요. 13세. 그런데 그 성인식에는 다 걔네들을요 완전히 옷차림을 도 바꿔주고 어른 취급을 해요. 그래서 나가서 회당에서 연설도 하게 되고 아주 어른 취급을 하면 얘네들이 어른 취급을 하니까 어른처럼 아주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이 한번 적용을 한다면 중학교 들어갈 때 한번 생일이나 1월 아니 3월 전에 중학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벌써 중학생이야? 우와, 이제 어린애가 아니네. 야, 동생들 보고 야, 너 언니 누나 뭐 형 보고 함부로 하지 마. 이제 중학생이야, 중학생. 그래갖고 걔한테 좀 이젠 조금 어른 취급을 하고요. 고등학교 들어갈 땐 또 한 번 더 하는 거야. 이야, 이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야. 아이고 이렇게 컸어. 이제는 어린애가 아니네.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어린애지만 어린애가 아니네. 그리고요, 걔네들 어른 취급을 하는 거는요. 걔들한테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는 친구처럼 다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해요. 우리의 연약함. 야, 엄마가 요즘 늙어가면서 있잖아. 나 자신에 대해서 말이지. 참 어떨 때는 막 내가 참 쓸모없게 살았다. 이런 막 그런 좌절이 와. 막 이렇게 얘기해 주면요. 애들이 아니에요. 엄마 그 말하면 잘 살았어요. 엄마 막 이러고 막 힘을 주면서 애들이 내가 엄마 아빠를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럴 때 얘네들이 내가 어른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수 안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요. 거리감이 생겨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이제 그 명예퇴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퇴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주식을 사갖고 이 주식이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들 둘이 이제 고등학생 3학년, 1학년인데 집도 줄여야 되고 약간 빚을 지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그 아들들을 불러냈대요. 불러내갖고 내가 너희들한테 솔직히 고백할 게 있다. 알다시피 아빠가 퇴직하면서 받은 돈을 정말 잘못 투자해서 돈을 다 잃었다. 니들 중요한 시기인데 집을 좀 줄여야 되고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아빠가 미안하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요, 큰애가 아빠 나 학원 끊어도 돼요? 사실은요 학원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막 공부를 하고 둘째가 막 자기가 뭘 좀 도와줄까 하고는 애들이요 막 아빠를 도와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애들이 오히려 철이 팍 들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자기는 몇 억을 잃었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완전히 힘이 되고 철이 들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빠가 나를 어린애 취급 안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히 이제는 아이들을 애로 취급하지 말고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상담자처럼 때로는 코치처럼 애들이 나가서 힘들면 와가지고 왔을 때 코치처럼 그리고 친구처럼 그리고 우리의 또 연약함도 나누고 그러면서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해주면 애들은요 진실한 걸 알아요. 애들이 이때는 알아요. 이제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엄마 아빠가 진실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나이가 됐으니 우리 위선을 버리고 솔직하게 아이들에게 우리 연약함을 얘기하고 참 내 신앙이 가짜였어. 정말 너희들 어렸을 때 정말 우리 모습이 가짜였어. 근데 나는 니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반듯하게 자라주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 괜찮다. 좀 흔들려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멋있는 말을 한번 해주는 거야. 막 결국은 잘 될 거다. 너는 보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넣어줄 때 그런 엄마 아빠의 신앙 고백을 듣지 마음에 안 들어 공부도 못해 이런 엄마 아빠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들이 어떻게 우리 신앙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춘기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때예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채워주면 사춘기는 잘 통과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 그 마음속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가치로운 존재가 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우리의 위선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다시 돌아오고 반듯하게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